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최을령입니다. 수학, 일단 대성고, 숭실고, 충암고 요 학교 순서대로 수학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전략을 말하기 전에 이 학교들이 수학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학교 제일 관심 있으세요? 전부 다? 어디 제일 관심 있으세요? 자, 그냥 하나씩 잘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다음은 숭실고 학습 전략 말하기 전에 숭실고의 교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1학년은 딱히 부교재가 늘 항상 없었는데, 그런데 2학년에는 놀라울 만큼 빡셉니다. 올림포스 앤드 학력평가 문제 91문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냥 최근 모의고사를 그냥 고3 모의고사를 다닥다닥다닥 붙여놨어요. 나오냐고요? 엄청 나오죠? 소름 돋게 나옵니다. 그리고 올해 수투는 이제 올림포스, 이전에는 계속 올림포스만 썼다가 연합학력평가 좀 더 어려워요. 자, 이렇게 교재가 한번 바뀌었는데 이번 2학기 내내 쓸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바뀐 거고요. 수능 특강은 고3 쓰는 거야. 뭐 늘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이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단답 4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은 이제 10점짜리 서술형이 나오기 시작하고, 고3도 좀 평범합니다. 10점짜리 서술형. 어떤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에 충실하게 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킬러가 뭐가 나오는데, 모의고사 역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증명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냥 숭실고에서 쓰고 있는 부교재가 있고, 이거 사이드에 컬러풀한 거는 그동안 썼었던 교재고, 저 왼쪽에는 2학년 교재인데요. 가운데 토막에 2학년들한테 주는, 이쪽 이게 숭실고, 이게 지금, 작년에 썼던 건데요. 킬러들만 모아놨어요. 한 문제 푸는데 그냥 킬러들 막 29번, 30번, 22번 걔네들만 다다다다닥 붙여놔서 한 문제 푸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가지고 올해 조금 쉽게, 이거는 최근 버전, 최신 모의고사를 단원대로 쭉 편집해서 좀 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주고 있고, 모의고사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숭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1학년 때는 부교재가 딱히 없지만 2학년 때는 이렇게 압박감이 많이 밀려서 모의고사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켜요. 네, 보겠습니다. 이거부터 나와야죠. 이게 고1 문제입니다. 고1 문제인데요.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자, 틀린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민망할 만큼 너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똑같지 않네요. 숫자 정도를 바꿔요. 지금 계속해서 변형됐거나 말을 바꾸던가 하는데, 이게 틀린 그림 찾기 290. 심지어 여기는 좀 바꿔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똑같아서 깜짝 놀랬던, 완전히. 모의고사 2018년 6월. 네, 이렇게 고1 애들이 봤던 30번 문제가 나왔었던 적도 있었고, 네, 틀린 그림 완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작년 거네요. 이 그림도 똑같고, 이제 뭐가 다를까? 뭐 이렇게 열심히 봤더니, 여기는 8제곱이 있는데 저기 6제곱까지, K가 X로만 바뀌고, 5제곱이네요. 조금 짧게 해서 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 모의고사를 풀어봤던 학생도 1학년 문제잖아요. 미리 이거를 연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웠던 느낌이 납니다. 네, 맞은 학생도 거의 이거는 2번 거죠? 2번 건데, 모의고사 2023년 4월 거를 그대로 변형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외부에서 갑자기 모의고사를 딱 냈느냐. 원래는 이렇게 변형을 해요. 굉장히 숫자가 바뀌어 있나요? 네, 좌표가 바뀌어 있네요. 2,0이 1,0으로 바뀌는, 제시된 숫자가 바뀌는, 그 정도는 좀 해 주시거든요. 바뀌어봤자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충분히 연습할 수 있었죠. 제가 변형까지 빡세게 시킬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제시된 프린트에서 나온 거니까. 네. 이것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왜 붙어 있냐면 저게 10점짜리 서술형이었어요. 이것도 학교 프린트에 있던 거죠. 올해 학교 프린트 21번으로 나왔죠. 2학년 문제였습니다.
1학년은 모의고사가 나온다. 2학년도 나온다. 하지만 1학년은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찾아서 모의고사 유형을 공부해야 하고 2학년은 그래도 제시된 자료들이 엄청 많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서술형. 그럼 모의고사만 빡세게 하면 됩니까? 그건 또 아닌 것이. 맨 왼쪽에 저 뒤에 10점짜리거든요. 증명하세요. 증명하세요죠. 증명하세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세요. 여기 10점. 그리고 여기는 개념을 정확히 평균값 정리를 쓰세요. fx가 되게 쓰세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요. 개념도 충실하게 해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잘 나오지 않는 저 이렇게 빈칸 메꾸기, 화살표, 증가감소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게 나옵니다.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냥 학습 전략인데요. 그러면 이 학교들 막 이렇게 어렵다는데 어렵게 나왔다는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개념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아까 숭실 문제 봤다시피 개념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꼼꼼히 하고 연산 연습 많이 한 다음에 부교재가 근데 이번에 뭘 쓸지 모르겠어요. 그 대성의 연필 노트 안 나올 것 같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시는 것 같아요. 막 이제 수능 특강도 했다가 뭐 없었다가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모의고사고 그 부교재 같은 경우 숭실도 그렇고 한두 번 풀면 될까요? 한두 번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1교시에 고3 수업이 있었는데 현진이 친구 계속 1등급 나오는 애한테 야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만 나한테 해줘. 부교재 몇 번 풀면은 너는 안심이 되고 자신감이 생겼어? 라고 했더니 내가 3-4번이면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선생님 그건 좀 불안하죠. 그럼 너 몇 번 했어? 하고 하니까 7번 풀었나? 8번 풀었나? 그러고 나서 저한테 외워진다고 저한테 그랬어요. 저번 시험에. 그래서 외워져서 제가 변형 문제, 숫자 바꾸거나 뭐 이렇게 유사 문제 찾아서 변형 문제 만들어서 줘서 시험 보게 하고 통과됐어. 잘하고 있어. 자신감 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매번 항상 시험이 임박을 하면은 꼭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막 외워요. 반복해서 외웁니다. 왜 외울까요? 막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죠. 암기하는 학생들은 암기조차 안 하는 학생보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시험을 너무나도 잘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 애타하는 마음, 시간이 얼마 없어. 나 이거 외워서 그래도 비슷하잖아. 라고 하면서 그거를 반복해서 외우는 거랑 이해하면서 저절로 외워진 거랑은 다를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잘못된 공부법을 가지면 변형이 좀 크게 된 유형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 문제 딱 나왔을 경우에 다 틀려버리거든요. 꼭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식 공부법은 실패된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러면 갑자기 이제 시험에 다가왔을 때 근데 꼭 선생님들이 서술형 자료나 부교재 있잖아요. 대선고 부교재가 미리 입학하자마자 여러분 교과서와 부교재예요 하고 딱 주지 않아요. 교과서는 당연히 미리 주는데 부교재 나왔어? 부교재 나와서 제가 맨날 물어보거든요. 임박해서 나와요. 한 몇 주 전에? 그러면 그 모의고사가 그냥 떼거지로 바글바글 거리는데 시험 며칠 앞도 그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술술술 이해하고 혼자 풀어보고 또 이제 뭐 해설도 보고 선생님 수업도 들으면서 자기만의 풀이법을 만드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열심히 답지 보고 달달달 외우는 그런 현상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뭐 물론 뭐 조금씩 학원 다니면서 고등 선행 좀 한 학생도 있고 보통 띄엄띄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빵꾸를 잘 메꾸면서 자기의 약점 잘 잡고 수준에 맞는 반에서 어느 정도의 앞선 학습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고 네 그래야지만 그 어떤 부교재와 모의고사와 변형이 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를 너무 빨리 얘기를 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네, 답을 하겠습니다. 어느 학교가 제일 관심 있으세요? 대성인가요? 대성 문제. 일단 저런 문제를 학원에 오게 되면 엄청 시키죠. 엄청 풀어 이게 아니라 일단 한번 풀어주고 나서 변형 자료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들거든요. 변형해서 이 학생이 과연 외운 건지 아니면 이해를 한 건지 네, 그거를 부교재가 있든 없다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유형 또 숭실도 그렇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과연 정말
한두 번 끄적끄적 거려서 1등급 맞는다는 거는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7, 8번 혼자 하기 힘든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궁금한 거 걱정되시죠? 네. 뭐 따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업은 네. 거의 다 이미 다 한 번 다 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아니요. 이게 한 사람 기준이 아니라 여기 이거 처음 하는 학생들이고요. 이 앞에 보면 아니요, 다 처음이고요. 아마 여기 학생들만 문풀 시간에 수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했던 학생들이 목토반이고요. 저는 앞에 요거 한 장. 네, 그거는 처음 아예 처음 하는 학생들인데 조금 1학기만 하고 싶어요 하면은 요 첫 장을 하면 되고 저는 그래도 공수 원투를 같이 하고 싶어요. 처음이지만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학생을 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공수 정도는 했어요. 좀 더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수업을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했어도 처음부터 다시 잘 하니까 예.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교재를 자체 교재를 쓰시는 거예요? 네, 자체 교재인데 다들 자체 교재를 쓰시는데 그 수준을 외부 교재와 비교해서 말씀을 해 드릴 수는 있어요. 처음 하는 학생들은 뭐 뻔하죠.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하는 학생들한테 개념 원리 수준을 하라고는 할 수는 없죠. 네. 조효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 배우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업을 또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앞에 거요? 네, 어떻게요? 요거 지금 선생님한테 주셨다고 그러는데. 네. 앞에는 다른 건 아닌 건가요? 앞에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처음부터 하게 되는 거고요. 11월이니까 내신도 거의 끝날 무렵에 처음부터 꼼꼼히 하면 되고요. 이게 2달 과정으로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1월부터 다시 한번 재반복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별로 그냥 수상만 하는 반. 저는 수상이래. 공수 원만 하고 싶어요. 반이 있고요. 공수 원도 같이 하고 싶어요. 라는 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학생의 욕심과 열정과 또 그런 게 있어야 또 같이 하고 또 이제 공수를 했는데 또 처음부터 할까? 그럴 수는 없으니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수까지 같이 겸하는 강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학생한테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는 처음 하는 학생들부터 기본 탄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PI라는 시간도 있는데 그거는 문풀 시간이고요. 네. 선생님 수준을 보셨을 때 네. 결성을 이제 가게 되면 네. 수학을 이제 그냥 자체 교재 제가 잘 모르니까 외부 교재로 이제 예를 들면 네.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이제 좀 자신 있다 하면 조금 1등급 안 들어갈 수 1등급이요? 1등급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10%니까 아. 그 정도로 치면 네. BC, 뭐 자유수도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치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대선고 시험 문제 30개, 그러니까 30문제가 훨씬 넘잖아요. 그게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전략이 필요한데 1번부터 한 10번 정도는 개념 문제가 나오거나 단순 연산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들아 1번부터 15번까지는 5분 내지 10분 컷으로 끊는 연습을 하자. 딱 그래요. 그래야지만 뒷장에 나온 단답형 모의고사를 생각이라도 할 시간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뭐 모의고사를 낸다 하더라도 그 하나는 또 외부 문제, 처음 보는 것들을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어디서도 본지 못하는 아주 2008년도 그 조선시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연습을 시켜야 되죠. 학생들이 되게 이번에도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 푸는 걸 즐겨요. 선생님 저 어려운 것 좀 주세요. 이제 문제풀이 시간에 그래서 어려운 거 열심히 줬단 말이죠. 근데 앞장에서 3개 실수해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저는 항상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수 없는 학생들에 한해서 통과된 학생들만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죠. 아니 킬러 문제 공부하면 뭐예요. 앞에서 급하게 푸느라고 연산 실수해버리고 개념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단순 연산 그런 것들이 앞장 1번부터 대충 13번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빼곡히 있는데 거기서 실수하면 이제 막 학생이 서러워해요. 자기도 내가 이걸 왜 틀렸어 바본가 봐 막 이런. 앞에서 자신감을 얻은 후에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게 좋은데 일단 어려운 거 센
센 정도? 아, 모의고사는 조금 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모의고사도 연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와서 제가 모의고사다 오늘 뭐 몇 번 풀어볼까라고 해서 모의고사를 했는데 그걸 이해하는 학생과 그걸 단순히 필기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이해하고 변형된 문제 잘 하려면 진짜 개념 탄탄해야 돼요. 지금 학생 왔는데 모의고사 할까?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많이 여러 번 돌려서 기본 탄탄 어디 하나 내가 빵꾸난 게 없을까? 1단원은 잘하는데 2단원 못해. 그럼 걔 못 풀어요. 왜냐하면 1, 2단원 섞여서 한 문제 나오거든요. 모의고사가. 아무튼 그런 식이니까 이번에 정말 두루 많이 여러 번 돌리는 그런 거 반복만이 살 길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